볼리TV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이 바르셀로나 원정으로 치러진 프리시즌 신선대회죠. 주앙 간페르 트로피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틀 전 샤크타르전에 선발로 나섰던 다른 9명의 필드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가 됐고요. 결국 출전도 하진 않았는데 이게 좀 상황이 각각 좀 다릅니다. 케인, 메디슨, 콜루스키 같은 경우는 아예 바르셀로나 원정 안 가고 런던에 남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 원정, 평소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치러졌던 토트넘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올리버 스킵의 멀티골로, 이거부터 좀 다르죠. 올리버 스킵이 멀티골, 이 멀티골로 앞서 나가다가 2대4로 역전패를 당해서 졌습니다. 경기 후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인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뛰었던 클레망 랑글레 선수 모습 보이죠? 이 선수 뭐 토트넘 다시 올 것 같더니 완전히 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자, 이 시합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임시 홍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된 에스타디 올림픽 루이스 꼼파니스 경기장, 우리한테는 옛날 이름인 몬주익 경기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냈던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이때 몬주익, 죽음의 몬주익 언덕을 통과하면서 스퍼트를 내서 상대 선수를 제치고 바로 이 경기장에서 금메달 골인을 했었던 바로 그곳인데,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깜노우 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곳이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임시 홈구장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합도 여기서 열렸고요. 경기는 양팀 스타팅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조합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프랭키 더용, 페드리, 쿤데, 아라후오, 정말 주전급 라인업으로 경기를 시작한 반면에 토트넘은 이틀 전에 열렸던 샤크타르전 선발에서 골키퍼를 뺀 필드 플레이 10명을 모두 바꾼 그런 완전히 다른 라인업으로 킥오프를 했습니다. 이런 것 치고는 상당히 선전한 경기이긴 합니다. 특히 수비 조합 같은 경우. 자, 샤크타르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카리오 골키퍼를 빼고 싹 바꾼 선발 명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쏜키 조합에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더해진, 그리고 이제 투미들의 사르하고 호이비에르가 뒤를 받쳐주는 이런 조합으로 나왔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이 히샬리송 원톱, 로셀소가 공미, 양쪽에 솔로몬하고 페리시치, 이런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좀 백업 조합이죠. 자, 투미들에는 스킵하고 비수마가 섰고요. 포백은 오른쪽에 포로, 중앙에 다이어하고 산체스, 왼쪽에 레길런. 그러니까 산다 조합이 센터백이었던 걸 치고는 준수했다고 해야 되나? 나름 준수한 그런, 특히 이날 산체스가 괜찮았어요. 다이어는, 근데 다이어한테 미안한데 맨날 다이어 얘기만 하면 욕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너무 성의도 없고, 스피드도 느리고, 모르겠어요. 왜 토트넘 이 선수를 안고 하고 재계약을 하고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번 시합. 토트넘 선수들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벤 데이비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뒤로 여러 선수들이 차례차례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원정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 중에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외에, 반더벤하고 벨리즈 외에 케인, 메디슨, 클루셉스키, 호이비에르, 우도기, 로메로, 이렇게 샤크타르전 선발 멤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크타르전 선발 11명 가운데 6명이 런던에 남았고요. 나머지 5명이 이제 원정을 갔는데, 손흥민, 로얄, 데이비스, 사르, 비카리오, 이렇게 5명 바르셀로나 갔습니다. 이 중에서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온 것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유일했고,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사르 선수만 바르셀로나 막판에 찔끔 교체 출전을 했고요. 나머지 3명, 손흥민, 로얄, 벤 데이비스는 안 뛰었습니다. 쉬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교체 카드를 4장을 썼는데, 스펜스, 사르, 스칼렛, 디바인, 이렇게 4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좀 그걸 왜 데려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른 공격수들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샤크타르전이 고작 이틀 전에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텀에 다시 경기를 연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 제외는 이해가 당연히 가고요. 선발 라인업 싹 바꾼 거는. 상대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주일 전에 있었던 밀란전이었기 때문에 라인업을 주전급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다만 다른 주전 공격수들은 죄다 원정에서 빼고 런던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저는 안 뛰게 할 거란 생각을 아예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경기 일정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다고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뛸 걸 알면서도 왜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원해서 동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짐작입니다만 못 뛸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고 이번 주말이 개막이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그렇다고 무슨 뭐 컴페터티브 매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공식전이 아니니까. 다만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못 나가더라도 자기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같이 훈련하면서 또 팀워크를 다지는 차원에서 원정 동참을 자청하지 않았을까. 손흥민 선수 성향상 지금 토트넘이 해리케인 이적설이 다시 불씨가 붙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상향 오퍼를 넣어가지고 1억 1천만 유로를 넣습니다. 결국 레비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이긴 한데 바이에른 뮌헨이 어쨌든 이런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새 감독 체제에서 전술 변화가 적지 않게 뒤따르고 있고 굉장히 공격 축구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시즌은 잘 먹혔지만 이거 새 시즌에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선수단과 함께 이동을 하고 훈련하는 모습은 팀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작 본인은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한 시즌의 준비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킬패트릭처럼 영국 기자들은 지금 해리케인이 토트넘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낙관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 모릅니다. 케인이 뭐 개막전을 데드라인으로 양 팀에 뭐 통보를 했다. 개막전 지나면 이적은 안 하겠다라고. 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킬패트릭 기자 얘기처럼 케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프리시즌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새 감독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케인이 만약에 잔류를 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뉴, 뭐 콘테 이런 위너들하고도 같이 해보고 그런 거장들하고도 좀 마음도 뺏겨보고 기대도 품어보고 했던 케인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몇 주 훈련해보고 이 사람을 믿고 남는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만약에 잔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교섭이 틀어져서 남으면 몰라도 케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그것도 새 감독한테 반해서 남는다? 이거는 좀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팀이 많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라커룸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장 또 전술적인 어떤 변경의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같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런 흐름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정을 하는 거고요. 뭐 개막 이후로 케인이 이적을 안 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근데 근거는 딱히 지금 뭐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정말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시즌 개막 후에 팀을 옮기는 거는 여러모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토트넘에도 피해가 될 수 있고 준비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데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가는 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팀에서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예.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원정길 동행을 저는 참 손흥민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선수들처럼 쉬게 하지 않았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뭐 선수 본인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이 자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 모습을 봐도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그라운드로 나가서 상대팀 지인들하고도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 뭐 알론소, 균도안, 뭐 사비 감독, 균도안 옛날에 그 손흥민 선수 울 때 막 이렇게 다독여주던 모습 기억나네요, 그렇죠? 랑글레도 있었고 이런 표정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뭐 못 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있다거나 아쉬워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쳤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 저는 다이어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습니다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이 팀 좀 반더벤 영입을 했고 지금 탑소바도 추가로 뭐 영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야 다이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감싸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그 심지어 홈그라운드 아니잖아요. 좀 잘 좀 해라. 기회도 많이 주는데 이번 경기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라민 야말 선수 2007년 7월 13일생입니다. 무려 2007년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 콜린 벨호의 그 막내였던 KC 유진 페어 선수가 2007년 6월생이거든요. 여자 월드컵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던 이 선수보다도 늦게 태어난 선수입니다. 만 15살 나이로 역대 최연소 라리가 데뷔전을 이미 치른 선수고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왔고 팀의 막내인데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서 야 라마시아는 정말 엄청난 곳이다. 어떻게 또 이런 선수가 또 나오냐. 오른쪽 윙어로 아주 날아다니는 선수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또 엄청난 선수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 선수의 이런 또 막내 시절을 봤다는 게 이번 시합에 우리가 또 되새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토트넘 프리시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경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정규 시즌 일단 첫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렌트포드 이번 주말에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주목을 해보고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